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2년 차인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시어머니랑 벌써부터 큰 트러블이 생겨 시댁과 사이가 안 좋은데요. 제가 너무한 건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저랑 남편은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둘 다 스펙이 비슷하다는 말이죠. 학벌도 비슷하고 모아둔 돈도 비슷, 양가 금전적인 사정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양가에서 5천만 원씩 지원받은 후 저희가 모아둔 돈이랑 일부 대출 껴서 수도권의 아파트를 하나 매매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남편에 대해 크게 꿀릴 것이 없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유는 키가 작고 뼈대가 얇기 때문이라네요. 솔직히 그냥 꼬투리 잡아 며느리 기 죽이는 거죠. 요즘 세상에 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나중에 아들이라도 낳아봐. 아들은 보통 엄마를 닮는데 너 닮으면 비리비리해서 남자애가 구실이나 하겠니? 이래서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거란다. 그걸 신혼여행 다녀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제 면전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해서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어머님을 말리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만 물끄러미 바라보실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열이 받아 어머님, 유전자로 따지면 현준 씨 역시 우월하진 않죠. 이마가 훤하잖아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보니 탈모기가 있는 듯한데 만약 제가 남자아이 낳으면 100% 탈모겠네요. 저희 집엔 탈모 없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의 얼굴이 새빨개지시며 아니, 나는 탈모 없어 얘. 스트레스 받아서 요새 좀 휑해진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네, 원래 탈모 유전자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가는 거래요. 어머님이 탈모 아니셔도 어쨌든 제 남편에게 탈모 유전자가 있는 거죠. 저도 걱정이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머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난리도 아니더군요. 정작 머리 훤한 아버님은 허허 하시며 인정하시는데 말이죠. 제가 그렇게 결혼 직후부터 어머님한테 할 말 다 하고 이겨 먹으려 하니 기분이 엄청 나쁘셨나 봅니다. 그날 이후부터 안부 전하며 명절 오가는 순서 등으로 저에게 압박을 주셨어요. 뭐만 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모른다. 아직 애송이라서 그렇다. 등등 저를 가스라이팅하며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게다가 저희 신혼집에 말도 없이 찾아와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시며 저에게 사치가 심하네, 집 정리를 잘 못하네 등등 잔소리를 엄청 하셨습니다. 제가 원피스를 하나 새로 사서 옷장에 걸어 놓았는데 택이 안 떼어져 있으니 가격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니 시어머니가 엄청 놀라신 모양이에요. 저더러 돈이 땅에서 샘솟아 나오냐며 이렇게 저더러 비싼 옷을 사면 그 돈을 자기 아들이 갚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치 좀 부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옷이 택에는 2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3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택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제로는 아니라고 했더니 어른을 가지고 논다며 저더러 건방지게 거짓말을 한다고 난리를 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서 딸 교육 다시 시켜 보내셔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저도 꼭지가 돌아서 어머님, 왜 사실을 이야기하던데 믿질 않으세요? 현준 씨가 어릴 때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며 자랐나요? 그래서 남의 자식도 툭하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라고 대들었더니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놀라시더군요. 저는 한술 더 떠서 직접 그 자리에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파리해지며 저더러 미쳤다고 하더군요. 그냥 해본 말이야. 정말 안싸돈한테 전화를 드리면 어떡하니? 당장 끊어. 어머님이 폰을 뺏으며 끊어버리셨고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시다가 나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저희 집도 안 오셨고 전화도 거의 안 하셨어요. 단 어머님이 제 남편에게 전화해서 며느리가 무섭다. 보통 성질 아니니 조심하라 하셨다네요. 남편은 어머님이 선을 넘은 걸 아니까 도리어 어머님에게 화를 내며 그만 좀 하라고 언성을 높였고 그래서 모자간에 말다툼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게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되어 일어난 일이었죠.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다는 사람들 심정을 100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그 남자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면 그 결혼이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라도 어쨌든 아들이 선택한 사람인데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 때까지 가르치고 교정하며 기를 죽이고 순종하게 만들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저희 친정 엄마한테 전화한다 어쩐다 하신 건 정말 선 넘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머님한테 정이 제대로 떨어졌죠. 그러다가 사건이 제대로 터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2월에 결혼을 했고 제 생일은 결혼식 1주 전이었습니다. 제 남편 생일은 10월이고요. 남편 생일 전쯤이 추석이었는데 그때 저희 친정에 가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소갈비에 미역국 푸짐하게 차려주시고 남편이 잡채 좋아한다고 해서 정말 대솥 가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한다고 봉투도 두툼하게 해서 주셨고요. 그렇게 추석날 장모님 사랑 듬뿍 받고 온 사위였죠. 구태여 시댁에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는 제 남편이 생일 2주 전에 처갓집에서 미리 생일상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렇게 남편 생일 당일날이 되었죠. 어머님이 새벽부터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현준이 생일인데 미역국은 끓였니? 아직 안 끓였으면 어서 일어나서 끓여라. 고기는 있지?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지금 새벽 5시예요. 저희 아침 안 먹고 출근하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저녁에 생일 기념으로 외식하기로 했어요. 제가 짜증 섞인 말로 대꾸하자 어머님도 기분이 나쁘신 듯. 아니,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 남편 생일상을 좀 차려줘야지. 아무리 맞벌이라도 너무하는구나. 라며 전화를 탁 끊어버리셨죠. 그래서 그날 새벽부터 기분이 안 좋아 생일 맞은 남편에게도 제가 짜증을 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화를 받게 하냐고 화를 냈더니 남편도 면목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점심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또 왔습니다. 현준이가 전화를 안 받는구나. 우리 아들 오늘 생일인데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연락은 받은 거겠지? 네? 그건 모르죠. 그리고 현석 씨네 부서 오늘 출장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희 엄마 설마 딸 결혼하고 맞는 첫사위 생일인데 오늘 전화 한 통은 주셨겠지? 글쎄요. 엄마도 바쁘고 저도 바빠서 오늘 통화 못했는데요. 제가 무뚝뚝하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한숨을 신경질적으로 팍 쉬시며 네가 모르면 어떻게 하니? 라고 소리를 치시더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 폰으로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이것저것 캐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이 오늘 생일 축하 전화를 하셨냐는 게 질문 같았습니다. 남편이 밥 먹으며 무심하게 안 받았다고 하자 어머님이 전화를 끊어버리시고는 저에게 전화를 거시더군요. 그러더니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얘!
너희 엄마 정말 너무하시다. 오늘 사위 첫 생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니? 네가 사위 생일 몇 월 며칠이라고 귀뜸 안 해드렸어? 그렇다면 너도 문제다.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희 어머니 사위 생일 잘 알고 계세요. 저번에 추석에...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말을 끊고 본인 할 말을 이어가셨어요. 알고 있는데 전화를 안 해? 그럼 안싸돈 정말 문제 있으시구나. 당연히 해야 할 걸 안 하시면 그건 정말 걱정이 될 만한 문제란다. 혹시 치매 같은 건 아니시지? 어머님이 분노에 겨워 저에게 실언을 하고 마셨습니다. 사위 생일날 전화 안 했다고 치매라는 소리까지 하시다니요.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그 순간 바로 젓가락을 탁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바꾸며 우리 엄마가 당신 생일날 전화 안 했다고 치매라고 하시네? 어머님 해도 너무하신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할까? 라고 소리치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침대에 누워 있었죠.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와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엄마 대신 사과한다고 빌더라고요. 저는 다 필요 없으니 어머님이 사과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받고는 어머님한테 자기는 이미 생일상 거하게 받았다. 장모님이 얼마나 잘해주신 줄 아느냐. 봉투도 두둑하게 받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며느리한테 실언하냐. 화를 엄청 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뻘쭘해져서는 자기도 잘 몰라서 화를 낸 거라며 며느리 기분을 풀어주라고 돈 10만 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말에 더 열받더라고요. 어머님은 사과할 만큼 저에게 자존심 굽히고 싶지 않으니 10만 원으로 때우자는 거죠. 저는 그날 남편에게 10만 원 집어던지며 그냥 이혼하자고 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도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신 어머님이 저한테 실언하지 않도록 똑바로 조치하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까지 싸웠던 것 같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저의 일방적인 화풀이였고 남편은 고스란히 그걸 다 맞았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한테 정말 쓸데없는 연락은 안 오긴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한 번만 더 며느리한테 시비 걸면 다신 본가 안 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2, 3년 안에 손주 계획이 있던 터라 시어머니의 기대가 엄청났는데 손주도 못 보고 살 수도 있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겁이 덜컥 나신 듯 합니다. 그치만 어머님한테 사과의 한마디는 결국 받지 못했죠. 계속 열받았고 분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되더라고요. 사위 첫 생일에 장모님이 해야 할 건 있고 며느리 첫 생일에 시어머니가 해야 할 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님이 그 난리를 쳐놓았으니 자기 말에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첫 생일날 장모님표 생일상 거하게 받은 것도 이미 알고 있으니 시어머니도 찔리는 게 있다면 뭔가 준비를 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만 한다면야 저도 어머님에 대한 앙금을 풀고 그냥 도리하며 잘 지내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제 생일 전날에도 당일날에도 어머님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버님한테는 생일 축하한다고 장문의 카톡이 와 있었고요. 남편에게 물어봤죠. 어머님이 혹시 내 생일 모르시냐고요. 그랬더니 떨리는 눈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했습니다. 달력에 적어 놓으시는 것도 봤다고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님이 떨떠름하게 받으시더군요. 어머님,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어? 오늘? 글쎄, 난 모르겠는데? 어머님은 분명 알고 계시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축하한다는 말도 하기 싫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숨을 쉬며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편한 옷 입고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의아한 듯 어딜 가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그날 되면 아실 거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제가 차를 끌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이 옷을 차려입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데이트라도 하려는 건가 싶은 기대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행선지로 향했죠. 어딜 가냐고 물으셔도 가보시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주차장에 도착했고 어머님께 내리시라고 했죠. 여기가 어디냐? 여기 병원 아니니? 네, 이 근방에서 가장 유명한 치매 센터예요. 10시에 검진 예약해놨으니 가셔서 검사 받으시면 되세요. 뭐라고? 치매 센터? 여길 왜 왔냐? 어머님, 치매 검사 받으셔야죠. 어떻게 며느리 첫 생일을 잊으실 수가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 달력에 적어 놓으셨다고 하던데 그렇게 중요한 날을 잊으시면 안 되죠. 뭐라고? 아니 며느리 생일 좀 잊었다고? 치매 검사 받아보라는 게 말이 되냐?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며 당황하시더군요. 네, 어머님도 저희 친정엄마 보고 사위 첫 생일 잊었다고 치매 아니시냐고 했잖아요. 뭐라고? 아니 그때 그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실수한 거고 너 설마 그 일을 아직도 마음에 담아서 이렇게 복수하는 거냐? 복수라뇨. 저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이렇게 병원에 왔는데요. 제가 싱긋 웃으며 어머님을 바라보자 어머님이 턱까지 덜덜 떨며 저더러 대단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막무가내 차에서 내려 택시 타고 집에 간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을 붙잡고 10시 예약했으니 검사만 받으라. 분노 조절 안 되는 것도 병일 수 있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엉엉 우시더라고요.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 너 성질 대단한 거 제대로 알았다. 다신 안 건드릴 테니 그만하자. 어머님, 그럼 사과도 하셔야죠. 저희 친정엄마 치매 아니냐고 했던 거 저한테 너무 상처였으니 사과하세요. 제가 어머님 가방을 붙잡고 늘어지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근거리더군요. 그러자 어머님이 다 익은 토마토처럼 빨개진 얼굴로 미안하다, 미안해, 됐니? 나 갈란다. 라고 하시며 택시 승차장으로 뛰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차 끌고 집에 왔고요. 남편이 아침부터 어딜 갔다 오냐고 하길래 제가 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치매센터 갔다 왔다고 하니까 처음엔 놀라더니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좀 원망스럽게 얘기하길래 이렇게 안 하면 어머님은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갈구실 텐데 그럼 우리는 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수긍하더군요. 어쨌든 자기가 중간에서 잘 못해서 저에게 상처 준 거라며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전화 절대 안 하시고요. 아버님 통해 말씀하시길 이번 명절에는 식사도 건너뛰자고 하시네요. 어머님이 머리 싸매고 알아 누우셨나 봐요. 저는 사과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회사 동기들한테 얘기했더니 박장대소하면서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선배는 눈물 흘리면서 자기도 시어머니한테 좀 그랬어야 했는데 못한 게 한이 된다며 울더군요. 그런데 누군가 말하기를 이런 시간이 오래되면 결국은 남편이 저에게 시어머니께 져드리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네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먼저 선 세게 넘은 시어머니는요? 다신 그러지 말라고 경고 차원에서 치매센터 데려간 겁니다. 손 붙잡고 끌고 가서 검사 받으시게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한 건가요?